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보통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나? 나는 주로 맥도날드 앞이었던 것 같아. 신촌역 3번 출구와 맥날에서 만나자고 하면 다들 알아듣고 모이곤 했지. 강남, 신촌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의 랜드마크가 맥도날드였으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맥도날드 매장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 상권을 바로미터였던 맥세권이라는 단어도 잘 안 쓰잖아. 맥도날드가 위기를 맞은 거야. 사실 한두 번 겪은 문제는 아니야. 2000년대 초 웰빙 용품으로 촉발된 불매운동에 각종 패스트푸드 브랜드가 범람하면서 크게 흔들린 적이 몇 번 있었지. 그때마다 맥도날드는 맥도날드이기에 맥도날드만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왔어.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 최근 몇 년간 맥도날드가 걷고 있는 길은 정말 위태롭기 짝이 없거든. 주요 점포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햄버거병 사태에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던 경영진의 오판 등으로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까지 몰렸지. 한국인이 사랑하는 외식 브랜드 상위권을 차지하던 맥도날드가 왜 이런 추락을 경험하게 된 걸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은 대체 뭘까? 맥도날드가 한국 시장에 등장한 건 지난 1988년 강남 압구정동에 1호점을 열면서였어. 사실 8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 공을 들였지만 로열티와 육류 공급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은 탓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이었어. 문제 해결을 위해 1986년 공인회계사 안효영 씨와 각각 100만 달러를 투자해 만든 합작회사 메간산업으로 협상에 나섰지. 햄버거 패티의 원료를 국내에서 조달한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한국에 상륙할 수 있었어. 1호점이 문을 연 후 매장은 더 늘었어. 1988년 9월 종로 2가 태극당 자리에 2호점을 열었지. 88년 한 해에만 햄버거 100만 개를 팔면서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중부지방의 신맥, 남부지방의 맥킴이라는 합작회사를 만들면서 전국적인 점포 확장에 나선 거야. 업계 라이벌이자 한국시장 선두주자인 버거킹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지. 1991년에는 부산 금정구 동부터미널에 부산 1호점을 오픈했고 해운대와 광안리에서도 매장을 선보였지. 맥도날드의 인기가 어땠냐고? 최근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쉐이크 쉑은 저리 가라였어. 개점을 맞은 1호점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1시간을 기다려 대표 메뉴 빅맥을 맛본 한 소비자는 이것이 본토의 맛이구나 하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야. 맥도날드의 성공은 다른 브랜드가 하지 못했던 최초에 있어. 업계 최초로 차에서 간편하게 음식을 받아볼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24시간 매장 등이 그것이지. 현지화 전력도 인기 요인이었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불고기 버거로 호평을 받는가 하면 배달이 일상화된 한국의 특성을 살린 맥딜리버리 서비스로 혁신을 이어갔지.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니뭐니 해도 한국인과 동반 성장하겠다는 경영 철학이었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투자, 지난 10년간 신규 채용 인원 약 3.7% 증가 등을 수치해서 알 수 있지. 그런 맥도날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야.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아졌거든. 우리나라 외식 브랜드는 2011년에 1942개였어. 그게 2014년 겨우 3년 사이 3142개로 늘어난 거지. 출혈 경쟁이 시작됐고 맥도날드의 수익성은 급감했어. 매출은 2013년 4,805억 원, 2014년 5,651억 원, 2015년 6,032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허울뿐인 성장이었지. 한국 맥도날드는 달라져야 했어. 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수익성 개선이었지. 2016년 조주현 마케팅 부사장을 대표로 선임한 이유야. 조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건강한 햄버거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프리미엄 수제 버거인 시그니처 버거를 시장에 내놨어. 대표적인 정크푸드라는 자가 이미지 개선을 시도한 거지. 하지만 맥도날드의 발목을 잡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2016년 발생했던 망원동 가맹점 임금체불 사건과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증후군 논란으로 기업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어.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2017년 7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햄버거를 상대로 위생 상태 조사를 진행했는데 불고기 버거에서만 식중독 유발균인 황색 포도상 구균이 기준치의 3배를 넘어 검출된 거야. 이처럼 브랜드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에서도 조 대표의 관심사는 수익성 개선에만 쏠려 있었어. 그가 대표 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가 수익성 개선을 위함이었기 때문이야. 조 대표는 이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내려. 가격 인상이 대표적이지. 한국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난 2월 주요 메뉴의 가격을 올려. 일부 제품의 가격은 최대 20%나 인상됐지. 한국 맥도날드는 인건비와 임대료, 식자재 값이 올라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했지만 소비자들은 매출 감소를 가격 인상으로 때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 가격은 올랐는데 품질은 더 떨어졌어. 햄버거의 빵을 저가형으로 교체한 거야. 1955 버거는 1955 전용본에서 쿼터번으로 교체됐고 불고기 버거와 더블 불고기 버거도 각각 쿼터번과 레귤러 번으로 변경됐어. 맥도날드 햄버거의 빵은 최상급인 브리오슈 스플릿번, 195 전용번, 빅맥번, 콘밀번, 쿼터번, 레귤러 번 등으로 등급이 나뉘는데 최하 등급의 빵을 사용하기 시작한 셈이지. 여기서 멈췄냐고? 아니야. 고객의 사랑을 받아왔던 메뉴들도 수익성이라는 목표 아래 사라졌지. 맥모닝 품목 중 빅 블랙버스터 판매가 중단됐고 아침 메뉴였던 스크램블 에그를 라운드 에그로 바꾸면서 계란 사용량을 2개 에서 1개로 줄였어.
우리의 사랑 맥런치 세트와 맥윙도 없어졌지. 맥딜리버리의 최저 가격 역시 23.7%나 인상했어. 결국 수익성만 생각한 경영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어. 조 대표 취임 직후부터 수익성 위주로 회사를 운영한 끝에 2016년 영업이익은 42억 3천만 원으로 2배가량 올랐지만 한시적인 것이었지. 지난해 매출은 햄버거병 논란이 겹치면서 전년 대비 20에서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렇게 악재가 계속되면서 한국 맥도날드 철수설까지 돌고 있어. 지난 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사 등록을 자진해서 취소하기도 했지. 정보공개사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해. 이를 취소했다는 건 한국 맥도날드가 가맹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의미지. 2014년 가맹사업 확대 방침을 내세운 지 불과 3년 만의 일이야. 결국 부담은 직영점에 쏠릴 수밖에 없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직영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지에 열을 올려야 하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오히려 폐점 점포수만 늘고 있어. 지난해 7개 매장이 폐점하고 18개 매장이 문을 열었는데 올해에는 벌써 20개 매장이 문을 닫았지. 수익 창출을 위해 유지해야 할 매장을 연달아 폐업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철수설까지 나돌고 있는 셈이야. 일각에서는 한국 맥도날드가 피자헛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와. 지난 1985년 이태원에 첫 매장을 열고 한국에 등장했던 피자헛은 엄청난 인기를 끌며 성장했어.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 피자 시장을 주도하는 최강자로 군림했지. 하지만 최근 2-3년 동안 급격히 추락했어. 외식 프랜차이즈의 과다 경쟁과 소비자들의 정크푸드 기피 현상 탓이야. 결국 69개였던 직영 매장은 18개까지 줄어들었지. 지난해에는 투자회사의 한국피자헛이 매각되면서 글로벌 피자헛과 분리되고 말았어. 최근 들어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맥도날드. 수익성이 급감하고 주요 매장을 폐점하면서 매각설까지 돌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야. 정말 맥도날드는 이대로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마는 걸까?